자,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어떤 언어가 가장 우월한가 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는 소위 편협한 시선의 개발자들이 많아요. 가까운 유튜브만 찾아보더라도 꽤 많고요. 그뿐만 아니고 그냥 오프라인에서 개발자들을 만나봐도 어떤 언어가 뛰어나다 각자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언어가 가장 완벽하다, 최고의 언어단 말을 쉽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제가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얼마나 안 좋은 편협한 시선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이제 재밌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벤치마크 게임즈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랭귀지 있죠, 컴퓨터 랭귀지들 그 벤치마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서로 특정 언어 하나마다, 예를 들면 에이다라고 하면 눌러보면 이게 보면 소스를 서로 대략 어떻게 짤지 같은 알고리즘을 주고 그거를 똑같이 짜요, 랭귀지별로. 그래서 이제 그 언어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짜겠죠. 근데 그런 걸 짜서 속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어떤 그 같은 컴퓨터에서 돌리는 거죠. 보면은 CPU 로드가 코어가 4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에서 4개가 뭐가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떻게 돌았느냐, 지금 멀티 스레드로 돌았느냐, 아니면은 뭐 싱글 스레드로 돌았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대략적인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엠바디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이거를 다 이렇게 비교를 해요. 똑같이 짜는 거예요. 근데 포트란에 인텔이라고 하는 또 요런 이제 컴파일러가 있나 봐요. 포트란 인텔이 뭐죠? 되게 1등을 한 거예요, 이때는. 조금 더 빨랐다는 거죠. 메모리 사용률은 이렇고, 그리고 CPU는 요 정도 쓰고, 로드는 어떤 게 100% 돌았다. 뭐, C뿔뿔이 이번에는 빨랐다. 뭐, G뿔뿔이라고 해서, 이것도 컴파일러예요, 컴파일러. 이걸로 빌드했을 때 빨랐다. 그래서 8.16초가 나왔는데 얘는 8.24초가 나왔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각각의 언어마다 이렇게 속도가 나오는 걸 비교하는 사이트예요. 이런 거 딱 보시면 여기서는 보통 이제 C나 C++이 점수를 많이 받아요. 보통 1등이 되게 많아요, C랑 C++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C랑 C++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포트란이 더 빠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속도 하나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C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부정하는 편은 아닌데, 그렇지만 C가 빠른 경향이 있다라는 거에 제가 동의를 하는 거지, C가 무조건 빠르진 않아요, 모든 알고리즘에.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는데 이렇게 포트란이 빠를 때도 있고 A다가 비슷한 속도를 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때는 뭐 요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빠르긴 한데 의외로 스위프트도 나쁘지 않은 속도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이것도 보면 러스트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그러니까 C의 장점도 가져가면서 조금 C에서 불편한 점들을 좀 개선한 언어거든요. 러스트가 2010년도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랭귀지들, 요런 랭귀지가 되게 빠르다고 얘기하지만 좀 비교해보면 러스트보다 스위프트가 더 빠를 때도 있고, 컴파일러의 어떤 컴파일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같은 언어인데도 속도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제 C랑 C++이 좋은 점수를 얻는데, 이 룰 자체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커밋을 이제 각자 하는 거, 이게 왜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 깃허브에 대략 어떻게 이제 할지 대략 소스를 딱 그 공간을 마련해 두고 거기에 이제 개발자들이 이 언어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커밋을 하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전 세계에서 C랑 C++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런 게임을 해도 사실 커밋을 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개발자의 실력도 많이 탄다. 이것도 보면은 재밌는 게, 이런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보면 이렇게 설명도 누르면 다 나와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대략 나오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 안 되고 좋으실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숙련된 개발자들끼리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재밌어요.
물론 저는 보는 것만 재밌어 하는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 룰에 맞게 이렇게 짜는 것도. 근데 저는 이 언어는 처음 보거든요. 샤펠? 뭐 이런 언어 같은데 이 언어가 C보다도 높게 나오고 재밌는 건 아까는 C++에 G++ 되게 빨랐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스위프트가 더 빠른 경우도 있고요. 러스트가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프리파스칼이라고 해서 얘도 더 빠른 경우가 있고요. 재밌죠? 언어마다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이번에는 플랫한 C에 그냥 GCC 쓴 게 더 빨랐죠. 이 알고리즘에 있어선. 자, 이런 게 완벽하게 동일한 소스가 아예 구조가 다르니까 랭귀지들이 동일한 소스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커밋을 해서 대략적인 어떤 그런 걸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C가 인구가 많으면 더 많은데 C가 완벽하다라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 속도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C가 그렇게 느린 언어가 아니라는 걸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조립 컴퓨터처럼 손이 많이 가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JVM, 자바 가상머신 같은 걸 쓰는 랭귀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내가 굳이 포인터까지 그러니까 메모리의 동적 할당을 조금 하나하나 내가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요. 할당과 해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손을 안 써도 되니까 생산성이 뛰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특별히 팀노바 커리큘럼에 자바가 있다고 해서 자바를 맹신해서 선택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바로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유연하고 많기 때문에 현 시대에 국내에서 자바를 하면 굉장히 괜찮고 균형이 잡힌 언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선택을 한 것 뿐이고 보통은 이게 막 우월해서 어떤 언어를 맹신하진 않죠. 저는 그건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고 그건 잘 몰라서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속도가 최고라고 하는 C조차도 사실은 많은 벤치마크에서 각각의 컴파일러나 언어나 C랑 C++랑 또 속도가 다르고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아주 재밌는 테스트가 많이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동일한 알고리즘을 짜긴 하는데 그래도 코드 짜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위 한 가지 언어를 맹신하는 분들보다 전 여기에 커밋 하시는 분들의 퀄리티를 더 신뢰합니다. 훨씬 잘할 거예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운동 자체가 특정 언어가 되게 좋다 이거에 시작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볼까? 사실 완벽하게 객관적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도 이런 비슷한 알고리즘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개발자의 숙련 난이도는 이런 알고리즘을 짜는 것 자체가 완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보 개발자들이 하기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이 짰을 때 비교를 했을 때 대략 이렇게 나온다는 건 꽤 괜찮은 비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벤치마크, 어떻게 보면 재미로 할 수 있는 이런 벤치마크조차도 이렇게 랭귀지별로 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C를 맹신하는 친구들, C가 가장 완벽한 언어라고 하는 애들도 C++이랑 C랑 속도가 다른 거, 그런 걸 알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우물안 개구리들이 이제 하는 전형적인 행동 중 하나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플랫폼이 되게 최고라고 해요. 제가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C샵 이런 게 되게 막 최고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냥 주관적으로 자기 혼자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라서 진짜 왕초보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C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를 조금만 써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유튜브에 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기업들 있죠. 소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조금만 해체해서 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뻘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C가 완벽한 언어라면요. C로도 웹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론상으로 너무 쉽게 가능합니다. C로 예를 들면 PHP로 이제 개발을 한 어떤 회사 중 하나가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에서는 힙합포 PHP라고 해서 어떤 빌드되는 부분을 C로 그 직접 구현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짜게 짜는 경우도 있었어요. PVM이었냐? 자바 가상 머신처럼 어떻게 되게 유사하게 구현을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PHP이지만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지금 속도 얘기만 제가 자꾸 해서 좀 이렇게 속도가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 언어별로 지향하는 점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뭐 얘는 어떤 목적으로 나왔다, 어떤 목적으로 나왔다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샵이 되게 완벽하다 이런 선택을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다들 C샵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추론은 아닐까요? 좀 완벽한 언어인데. 근데 웃긴 건 그런 주장, 예를 들면 C샵을 맹신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요즘 그래서 자바는 하등하고 C는 뭐 존나 좋다 막 이런 거 C샵은 존나 좋다 막 이러는 너무 좀 안타까워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 혼자 그렇게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전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이제 팀노바 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만이라도 구제를 해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말 편협하고 잘못된 시선이에요. 그럼 다 C샵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분들 특징이 C샵 관련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플랫폼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C샵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중 하나가 유니티라든지 아니면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을 프로그래밍하기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의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C샵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C샵이 어떤 언어인지 제가 이제 어떤 그 위키백과를 준비를 잠깐 해봤는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C샵이라는 랭귀지는요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바가 1996년도 정도에 정식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1.0 버전이. 그 C샵이 자바를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 이렇게 보면은 정말 C샵이 막 되게 좋은 것처럼 막 떠드는데 중요한 건 이건 자바 좋아하는 사람도 그래요. 자바 좋아하는 사람도 C샵은 별로라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자바가 진짜 좋은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C 좋아하는 애도 C가 좋은 언어다 그러고 PHP 그 자기가 밥 벌어먹고 사는 게 PHP면 PHP가 굉장히 전세계 점유율 70%의 우수한 언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개소리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각자 장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좀 멍청한 게 왜 멍청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각 언어별로 아예 타겟팅하는 게 달라요. 제가 얼랭이라는 랭귀지를 한번 검색을 해서 그 나무위키라고 하는 거 이거 한국인이 만드신 건가? 아무튼 뭐 얼랭 위키백과로 볼게요. 나무위키 말고 나무위키를 제가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잘 몰라서 위키에 위키백과 보시면 이제 얼랭이라고 해서 1986년도에 굉장히 오래됐죠. 다중 패러다임 함수형 병행성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향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에릭슨에서 나온 거고 스위칭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통신이론을 연구한 덴마크 수학자가 어떤 통신용에 좀 특화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은 언어들도 스몰 토크가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예전에 아이폰 개발에 많이 사용을 했던 오브젝티브 C라고 있잖아요. 그 언어에 영향을 준 언어가 스몰 토크거든요. 그래서 대화식으로 메서드를 선언하고 막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거에 영향을 준 언어예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통신율을 연구하신 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통신, 다중 처리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통신 관련된 그런 어떤 플랫폼들에서 많이 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랭을 사용한 노에스케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꽤 많아요. 제가 막 클러스터링 한다거나 막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얘기하지만 이거 그냥 무슨 사이트인지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제가 한번 얼랭이라고 쳐볼게요. 카우치베이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NoSQL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카우치DB도 그러고 얼랭으로 작성된 이런 되게 아주 좋은 데이터베이스 유명해요. 굉장히 분산에도 좋고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몽고DB는 C++로 만들어져 있죠. 각자 각자 어떤 이런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뭐 리악 이런 것도 얼랭으로 만들어져 있고 에어로스파이크 요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API는 정말 많은 걸 제공하죠. 만드는 거는 C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얼랭만 검색해도 정말 많은 언어들이 이걸 차용을 해요. 근데 제가 정말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선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어떤 그러니까 NoSQL이라고 하는 이런 큰 흐름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이끄는 이런 수장들보다 더 뛰어난 개발자일까라는 얘기죠. 개발자가 누가 더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유치할 수는 있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뢰가 더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단넷이 최고라고 하신 분들이 좀 신뢰가 덜 가는 게 단넷을 C샵으로 만들어진 이거 보시면 완벽하게 C샵으로도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 C샵으로 된 게 거의 없거든요. 한번 볼게요. API는 다들 C샵을 제공하지만 작성 이런 어떤 그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작성을 할 때는 대부분 C나 아까 말한 얼랭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다양한 걸로 쓰게 돼 있더라고요. C++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오히려 C샵을 더 많이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작성 자체를 API로만 제공하는 경우죠. 여기서 API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내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모르시는 왕초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정말 만들어진 거 C샵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런 거 요거 하나 찾았네. 이런 게 각자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유명한 것도 아니고 성능적으로 되게 뛰어나다고 소문난 애들도 아니에요. STSDB 막 이런 거. 제가 좀 재밌는 게 그래요. 그렇게 막 유명하고 막 정말 지금 NoSQL에서 점유율을 보시면 뭐 몽고DB나 요새 막 많이 올라오는 타란툴이나 아니면 카산드라 뭐 이런 쪽에 있는 애들이 유명한 애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뭐 에어로스파이크 뭐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다 이런 하둡 같은 경우는 자바로 작성돼 있죠. 신기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C샵을 맹신하시는 분들이 자바를 많이 까요. 근데 여러분 하둡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빅데이터 생각나시죠? 네. 빅데이터라고 하는 가장 큰 흐름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 중 하나가 하둡입니다. 하둡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애지간하면 다 아실 텐데. 네. 하둡이 뭐냐면 어떤 그 코끼리 뭐 그런 거의 캐릭터 이름이래요. 코끼리 인형, 노란 코끼리 인형인데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아파치 하둡이라고 해서 빅데이터 하면은 거의 빼놓을 수 없는 기술 중 하나인데 어떤 기준이 되는 기술이에요. 빅데이터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이 있죠.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둡을 쓰는 거의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자체적으로 어떤 기술력을 가진 아주 큰 그런 회사들을 제외하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못 만들어요. 너무 커요, 범주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하둡이란 기술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소기업이 선택하는 모든 기술의 거의 대부분은 하둡일 확률이 높아요. 대기업도 많이 써요.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들 있죠? 다 많이 씁니다. 하둡은 굉장한 가장 기준이 되는 기술인데도 자바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 이거 자바의 우월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바보짓 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만 좋았으면 그 언어로 다 선택을 했을 텐데 사실은 이 어떤 NoSQL마다 지향하는 지향점이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장도리를 쓰면 장도리가 되게 그 못을 빼는데 좋다고 했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뭐
못 박는 걸로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도 쓸 수 있지만 난 단순히 못만 박아 뽑는 건 다른 걸로 뽑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망치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고기를 써는데 망치가 좋나요? 아니죠. 고기를 써는 데는 칼이 되게 더 좋겠죠. 그런 것처럼 각자 이 기술들마다 지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같은 데를 가보시거나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그냥 위키로 번역된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위키 같은 것만 봐도 여기 보면은 다 써 있어요. 이 목적이 딱 있어요. 아파치 하둡은 대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큰 컴퓨터 클러스터에 동작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리웨어 자바스크립트웨어 프레임워크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빅데이터에서 하둡을 빼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러면은 자바가 막 존나 뛰어난 언어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언어도 아니고 나쁜 언어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구글이 자바를 선택하지 않았겠죠. 진짜 이상했다면 C샵을 선택했겠죠. 근데 약간 C샵을 맹신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확실히 윈도우즈 쪽에 막 특화된 개발자들이 많아요. 지금 오히려 또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그 자바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쪽 아니면 또 웹 개발 쪽 하시는 분들은 자바가 되게 좋다고 하세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저를 신뢰하신다면 그런 바보 같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보통 믿고 거르죠. 딱 C가 가장 완벽한 언어 막 이런 얘기 딱 하기 시작하면 막 이러면서 말 안 걸죠. 그때부터 답이 없는 건데 외골수인데 뭐 이미 그게 어떤 뭐가 뛰어나고 장점만 나열하면요 자바도 장점 진짜 많고요 스위프트도 장점 진짜 많고 각자 언어마다 지향하는 거나 그 회사에서 미는 게 다른 거야. 예를 들어 구글 하면 떠오르는 언어는 고잖아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떠오르는 언어가 C샵인 거야. 그리고 애플 하면 떠오르는 언어가 이제 스위프트인 거고요. 각 회사를 대표하는 언어이면서 각 회사에서 주로 만드는 플랫폼에 특화된 언어일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언어가 막 되게 뛰어나다라고 말하기엔 우리가 소위 이제 그 대단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데 그런 대단한 실력의 프로그래머들이 하나의 랭귀지가 뛰어나다고 판단을 했다면 사실은 딱 하나만 살아남았어야 하는데 각자 원하는 바에 맞춘 아까 말한 부엌칼이면 부엌칼, 망치면 망치, 끓이면 끓, 낫이면 낫 이렇게 각각 자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근접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선택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언어를 막 진짜 정말 막 이래서 좋고 저래 좋고 뭐 최적화가 좋고 뭐가 좋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른 언어도 다 있습니다. 큰 차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정말 구조상 정말 뭐 뛰어난 애들도 많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측면에서 좀 더 손이 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C가 막 좋아요. 엄청 빨라요. 빠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저는 러스트를 쓰겠어요. 러스트는 C에 비해서 메모리의 실수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오류를 잡아줘요. 그렇지만 속도가 C가 좀 더 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같은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거는 선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공기청정기 사는데 공기청정기에 센서는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데 성능은 짱짱맨인 거야. 이런 공기청정기가 있고 아니면 성능은 조금 그것보다 살짝 떨어지는데 미세먼지 센서가 있어.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미세먼지가 심한지 아닌지 볼 수가 있어. 이런 유틸성이 더 강한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각각의 어떤 그 사람들마다 니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센서가 있는 게 좋겠어. 나는 센서가 없어도 그냥 센 게 좋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처럼 그 C나 C++의 가장 큰 단점, 저도 C나 C++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단점은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많은 숙련도를 요한다. 그리고 메모리 가지고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 예전 시대 XP 시대에 그 당시에는 C샵보다는 윈도우 98 시대 있죠? 윈도우 95 시절에
블루스크린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 많이 떴었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보단 많이 안 뜨잖아요. 옛날에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C랑 C++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래밍을 주로 했어요.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가 C샵을 밀기 시작하면서 바로 대중적으로 풀리진 않겠죠. 근데 좀 시간이 걸려서 막 2000년대 막 중후반 이후부터 C샵으로 개발하는 프레임이 많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C샵으로 작성을 했을 때 C랑 C++에 비해서 포인터적인 실수라면 메모리의 참조가 너무 막강한 기능을 주다 보니까 C나 C++은 시스템 영역까지 자기가 건드려면 건들 수 있어요. 근데 잘못 건들면 프로그램 윈도우즈가 꺼지겠죠? 블루스크린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막강한 권력을 주게 되면서, 근데 그게 일부러 시스템을 꺼트리려고 개발자들이 그렇게 작성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 거죠. 근데 JVM 같은 자바 같은 JVM에서 대략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플랫폼들은 그런 실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인 블루스크린 같은 게 상대적으로 덜 떠요. 다만 내가 원하는 조립식 컴퓨터처럼 C는 조립식 컴퓨터로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원하는 부품을 이렇게 완벽하게 막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다만 생산성이 너무 좋죠. 이런 유틸적인 측면이 중요한가 우리 프로젝트에. 그리고 뭐 성능이 막 엄청나게 1초, 예를 들면 1초가 되게 중요한 애들이 있어. 뭐냐면 뭐 암호화 알고리즘 같은 게 1초만 늦어져도 사용자가 바로바로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 푸는데 0.0001초만 차이 나도 100만 건을 동시에 만약에 복호화를 하는 거야. 암호화하거나 이럴 때는 랭귀지가 중요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아니면 굉장히 협소한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뭐 전 시간에 소개드린 뭐 아두이노나 뭐 이런 아주 작은 디바이스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지만 현 시대에는 꼭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특정 언어를 맹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고 걸으세요. 저 믿으세요. 저는 제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치고 뭔가 굉장히 유연한 사고로 좋은 설계라는 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저는 되게 별로예요. 사실은. 굉장히 싫어요. 뭘 하던지.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구글에서 아키텍처 공개된 게 있을까? 저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 있는 범주에서 이제 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막 구글에서 진짜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유튜브를 한번 볼까? 유튜브 아키텍처. 이게 근데 제한적으로 좀 공개를 해서 요거는 이게 뭐냐? 클리어라는 서비스가 있나봐요. 유튜브에 그냥 올라간 건데 무슨 서비스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통 이런 구조가 되게 글로벌 기업에서 많이 보여주는 건데, 자기 회사의 어떤 서비스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면 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서버에서 들어가는 기술들 있잖아요. DB를 쓰는데 하나만 안 써요. 여기 보면 HBase랑 카산드라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미스테리하잖아요. 근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마다 장점이 있는 거야. 아까 작성 언어는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은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선택하는 이런 아키텍처적 특성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 설계를 할 때 단순 하나의 랭귀지만 차용하지 않고 각각의 장점, 극단적으로 튜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튜닝을 하는 케이스가 되게 흔해요. 그래서 좀만 찾아보면은 제가 한창 잘 찾았었는데 뭐 페이스북에서도 옛날에 아키텍처 공개했었는데, 근데 요새 뭐가 있을까? 페이스북도 되게 독특하게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봤던 자료가 막상 급하게 찾으려니까 없네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아마 유사한 게 되게 많아서 한 회사에 두세 가지 이상의 기술 있죠. 여러분 소위 좋아하는 글로벌 기업에서는 두세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같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면은 스케일 아웃 DB 이건 뭐냐? 빅데이터구나.
그냥 빅데이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 많이 관심 가지시잖아요.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하둡 프로젝트, 하둡 생태계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게 기술 하나하나거든요. 피그라는 기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레이어에는 하이브, 뭐 피그, 그 다음에 데이터 인텔리전스에서는 머신러닝을 하는 엠아웃,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뭐야 드릴, 이건 제가 처음 보네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주키퍼, 이게 사육사, 이게 동물처럼 가는 거야. 되게 귀여워요. 보면은 하둡에서 주요 알고리즘, 이게 핵심 알고리즘에는 맵리듀스, 뭐 이런 알고리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빅데이터가 그러면은 구글에서 제시한 개념이에요, 처음에. 왜냐면 너무 커지니까. 빅테이블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되게 아주 오래전, 이렇게 구글 빅테이블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에 제시했던 개념이에요. 한 15년 됐을까 싶은데 그때 우연히 본 게 있는데, 이런 독특한 구조, 여러 기술을 이렇게 콜라보레이션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 편협한 시각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다 C샵 베이스로 기술만 썼겠죠. 그리고 다 C샵으로 만들어졌겠죠, 모든 기술들이. 하지만 어떤 소위 글로벌한 레벨에서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객관성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하나에 맹신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더 많은 팩트들을 더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더 많이 준비를 해볼게요. 이런 게 제가 이제 답답해서 시작하게 된 교육이죠. 교육의 어떤 방향이죠. 그래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가 뛰어나다, 어떤 플랫폼이 무조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믿고 걸으세요. 삼성폰이 뛰어나다, 애플이 뛰어나다 말하는 것처럼 끝나지 않은 논쟁 같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냐?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산주의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 뭐 보수가 좋냐, 진보가 좋냐, 뭐 이런 얘기처럼 거의 끝이 안 나는 얘기고, 각자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진짜 그래요. 노에스케일 다 저거 엄청 많이 쓰는 건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C샵이 높지 않아요. 오히려 C랑 C++ 비율이 높았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래도 속도가 좀 중요한 경우가 더 많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맵리듀스도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자바로 짜져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언어가 좋다라고 맹신하는 분은 믿고 걸러주세요. 저는 어떤 언어도 우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티누바 커리큘럼에서 사용하는 랭귀지들은 그냥 그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선택을 하는 거지, 어떤 언어 개발자가 되라라고 전 절대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팩트예요. 최소한 팀노바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는 꿀팁이니까 이런 거는 꼭 잘 가지고 계세요. 여기까지 할게요.